자, 그럼 로댕은 좀 이제 거의 뭐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글쎄 오늘도 이게 어떻게 될지. 자, 그래서 로댕 지난번에 복습할 때 오랜만에 작품만 한번 그래도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작품이니까요, 그죠? 우리가 미술사 배우면은 이제 누구 작품이 누구 거다라는 건 알아도 이게 엄청나는 겁니다. 작품만 한번 쭉 보시면서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로댕, 초기 어릴 때 작품이고요. 저런 거는 로댕 최초의 작품이 이런 것도 기억나시죠? 이것도 로댕 작품이고, 로댕이 이렇게 그 기술자로 다닐 때 만든 작품들 있고요. 로댕 누나에게 성인이 된, 그죠? 성인이라 그랬죠. MR 신부, 그죠? 나중에 시성된 신부 작품. 이게 자기 이제 본부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본부인, 그죠? 본부인 젊을 때 모습. 아예 뭐 데상이나 회화는 전혀. 아니 그것도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건 뭐 특별히 작품으로 했다기보다는 이제 밑그림을 한 거니까, 그죠? 밑그림을 한 거니까 그것도 물론 몇천 장 남아 있겠는데 뭐 그걸 굳이 그것까지 이렇게 보기가, 그리고 또 그걸 작품으로 유명한 건 없으니까요. 작품 자체로는. 이것도 자기 이제 본부인 젊을 때 이렇게 만든 거, 약간 나이 들었을 때 본부인 모습. 그렇죠. 이제 본부인 얘기가 이따 나오겠네요. 오늘 까메오 끌어야 될 얘기 할 텐데, 그죠? 어쨌든 본부인이 그렇게 끝까지 자기가 로댕의 부인이라고, 그래서 스스로 부인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로댕 씨라고 해서 부르면서, 그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죽기, 그죠? 2주 전에 결혼을 했고,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이게 다른 여성들이 그렇게 달라붙을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법적으로는 이게 총각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걸 이용한 것도 있는 거지, 사실은. 그죠? 이 로댕이 법적으로 총각이니까 여자들이 그걸 바라고서 이제, 그죠? 이게 그것도 특히 말년에는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니었어요. 특히 오히려 60 넘어서가. 그래서 작품 활동도 거의 안 하고 그냥 사교계에서만. 사실 좀 그랬습니다, 로댕이.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 나이 들어서는 오히려 이제 40대 50대 이제 작품 활동할 때는 그거로 큰 명성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 총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이런 다른 작가들을 만나서 어쨌든 절충주의라는 거, 어쨌든 그 절충주의라는 표현 일단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절충주의라는 표현이 가끔 또는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절충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고전주의의 바로크의 꿈이 있는 요소를 이렇게 결합한 거야, 그죠? 고전주의적인 균형적인 매끄러운 형상에다가 이렇게 그죠? 예쁘게 꾸민 거를 결합한 게 절충된 거죠. 절충주의. 절충주의 작품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자, 이게 이제 로댕의 첫 번째 대표적이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했던 코가 깨진 남자, 코가 주저앉은 남자라는 작품. 그 다음에 로댕이 한참 작업할 때, 그래서 이제 로댕이 요거를 본따서 만든, 그죠? 이런 것도 다 로댕의 작품이고, 요것도 이제 우리 까메오 끌어대, 그죠? 까메오 끌어대를 참 이것도 대표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말, 그죠? 아침에 떠오르는 또 오로라의 신비함을 담은, 이런. 그다음에 쭉 갑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처음에 대표적인 스캔들을 일으키면서 로댕이 이름이 알려지게 된 그런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실제 신체를 주물을 떴느냐 아니냐 가지고 이제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그런 스캔들이 있었던 거죠. 주소 스캔들이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로댕의 스킬은 그렇게 울룩불룩한 그런 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명해진다는 거. 이것도 이제 그때 나왔던 그런 작품이죠, 그죠? 실물을 뜬 여성 실물을 떠가지고 유명해진 전 사례가 있고요. 전작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도 세례자 요한, 그죠? 세례자 요한. 이것도 아주 대단한 작품이에요. 이것도 아주 유명한. 이렇게 걷고 있는 남자, 이런 표정 이게 전형적인 로댕의 그런 손길, 로댕의 손길이 딱 특징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유명한 그런 작품이고요. 귀를 들어라. 석고 원본상들 있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옥의 문 하면서 여기에 들어갈 정말 수많은 작품들을 구상하면서 독립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지옥의 문 자체는 결국 실패한 거죠. 결국 실패한 프로젝트가 된 거고, 그죠? 이런 그림도 지옥의 문에 치여가지고 결국 그래서 지옥의 문에 등장하는 이런 것들을 다 독립된 작품으로 만들었는데요. 그죠? 망자, 망령, 그죠? 이것도 지옥의 문 맨 위에 있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 그죠? 생각하는 사람, 가장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 작품.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죠? 그 유명한 키스, 그죠? 아주 유명한.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나올 텐데 이게 그 가미우 클로델과 이제 그 같이 연애를 하고 그죠? 연인 관계가 되면서 이러한 그 연인들의 모습을 많이 조각을 했다. 이게 오늘 또 나옵니다. 그래서 키스 어쨌든 로댕이 가장 많이 제작된 작품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남녀간의 사랑을 그죠? 영원한 봄이라는 제목의 이것도 그 달아나는 사랑. 그래서 어떤 불륜 그죠? 불륜에 빠져 들어가면서도 이제 지옥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죠? 붙잡으려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작품인데요. 그다음에 이것도 아주 보들레르의 악의 꽃의 영감을 받은 나는 아름답다 해서 아주 성적으로 그죠? 성적으로 아주 노골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적 욕망과 주체할 수 없는 성적 욕망과 쾌락. 웅크린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그 목신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골리노와 그의 아이들 다 지옥의 문을 염두에 두고 만든 작품들. 그다음에 돌아온 탕아 그죠? 탕아가 대체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봤던 그죠? 나이든 그 여성 한때 아름다웠던 투구 제작인의 아내 그래서 늙은 그런 모습. 이것도 수작으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담과 이브 그죠? 아담과 이브 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칼레의 시민들 봤었죠 그죠? 우리 칼레의 시민들. 요게 이제 그 자기 아들 그래서 로댕은 작업을 할 때 나체상을 만들고 거기다 옷을 씌운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옷은 나중에 입힌다. 좀 특이해요. 그죠? 점토로 하니까 일단 그렇게 되겠습니다. 점토. 이건 자기 외아들의 얼굴은 그 얼굴 모델은 외아들이었다. 그래서 칼레 시민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우리 계속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로댕이 이제 저 때가 제일 전성기였던 거죠 사실은 그죠? 그 작품 활동상으로는 제일 전성기였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작품을 한번 쭉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로댕이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그 80년대 나이 40대 정말 다작과 걸작을 거의 다 쏟아냈고, 90년대도 물론 초까지는 좀 나오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90년대 중반 후부터는 50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60대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이 사교 활동, 사교 모임, 그다음에 여자들 그죠, 여성들 온갖 불륜과 그 애정행 사실 그거로 이제 주로 남은 작품이 남긴 작품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작품은 기존에 있던 걸 계속 판매 위주로 어떻게 보면 영업 사원이 됐어요. 그 뒤부터는 이렇게 영국, 뭐 런던, 뭐 프라하 막 다니면서 자기 작품 전시 한번 하고. 거기서 주문을 받는 거죠.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런 데에서 계속 박물관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박물관을 채워들 주문들이 계속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로댕 작품이 그때 만들어져가지고 그렇게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당연히 저도 어릴 때는 로댕의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런 게 그게 아니라 이거 뭐 수십 개에서 수백 개니까 아까 그 키스 같은 경우 300개도 넘게 찍어냈으니까 이거는 뭐 거의 뭐 그죠? 공장식인 거죠. 공장식. 자, 그래서 이제 또 그 친구들의 흉상도 만들고 이렇게 빅토르 위고 그 흉상도 만들고 기념비도 만들고 이렇게 이런 작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또 이제 벌벌 끊어가지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지도층 인사들의 흉상을 만들어서 크게 그 명성을 얻고 그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되죠.
사람하고도 얽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이렇게 다른 대사 부인들. 그래서 이런 이동상들 만들고요. 그래서 또 조르주 클레망소라면은 이게 이제 오늘로 따지면 거의 트럼프 위치예요. 사실 그렇죠.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전에 프랑스가 전 세계에서 최강대, 물론 영국하고 프랑스인데, 그죠? 쌍벽을 이루는 최강대국인데 미국은 아직 뭐 택도 없고 그 당시에는 거기에 수상이었으니까요, 사실은, 그죠? 프랑스 수상이었으니까 세계적인 지도자죠. 그런 사람들하고 친했다는 겁니다. 물론 모네를 더 이제 친했죠. 모네랑 더 친했는데 클레망소는 그렇게 안 멋있게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죠? 아주 저게 좀 이상하네. 좀 두툼하게 해서 수염도 그렇고 눈썹도 그렇고. 신화 잘했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싫어했다 그래. 싫어했다고. 이제 자기 이거 아닌데 해서 이제 이 피비드 샵에서 자기 너무 바보처럼 만들었다는 거, 바보처럼. 그래서 나를 놀리려는 거냐 해가지고 이제 이 화가인데, 그래서 이거 나왔잖아요. 피비드 샵한도 화가로서 나를 놀리려고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또 다르게 만들었는데 그 더 이상해. 그래가지고. 근데 로댕 작품이니까 남아 있는 거는 이 클레망스 자기 싫어했다 그래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은 아예 수령 거부, 나이 못 받는다 이런 적도 있고. 근데 그건 약간 후기로 와서 그런 거고, 그래도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좀 멋지게 아까 본 것처럼 멋지게 만들어줬기 때문에요. 아까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멋지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그죠?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거기 장관, 예술부 장관, 인데 멋지게 만들어주니까 이놈 되겠는데 해가지고. 구입도 해주고 막 정부 돈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멋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죠? 이런 거는. 아까 빅토르고도 멋있잖아. 그래서 빅토르도 그래. 빅토르가 죽은 다음에 이제 만든 거지만은요. 그러니까 빅토르도 멋있고. 자, 그래서요 이제 오늘 나온 이제 까메오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끌어들 이야기 오늘.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우리 이제 이 남자 아이들을 키우시는 여자애들, 근데 이게 이 삶의 동기라든지 이게 활력이, 이게 연애할 때 이게 이 동기가 확 일어나세요. 이게 남자들은 그게 있어요. 더 아마 여성보다 더 할 거예요.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떤 동기나 활력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던가 뭐 여자를 위해서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말 그대로 뭐라 그럽니까? 전투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욕이 막 확 상승한다는 거, 이게. 그래서 사실 로댕도 그렇다는 거죠. 보면은 이게 지옥의 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멜 그레들을 만나면서 이 어떤 그 동기나 이렇게 확 살아난 거죠. 동기나 정열 같은 게. 그래서 그때 아주 정열적인 작품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끌어내라고 헤어진 다음에 이게 이제 또 시들시들해지는 거, 이게 어떤 그 영감이나 이런 그 자체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저기 애들 조 편성할 때도 저희 이제 학교에서 무슨 팀 같은 거 편성할 때도 남자만 5 모아놓으면은 그냥 내 둘을 거기 여자애 하나 딱 집어넣으면은 서로 이랬다니까, 이게 그렇게 저 나름이 조짤 때 일부러 막 하지 않고 여자애 하나 둘이나 이렇게. 근데 이제 여자 넷에 남자 하나 들어가면 망해. 남자애가 아무 말도 못해. 이게 또 그래요. 여자 셋에 남자 하나 이러면 이게 남자애가 완전히 그냥 못하는데, 근데 이렇게 반대로, 그죠? 여자 하나나 둘에 남자 둘 셋 딱 넣어놓으면 그냥 남자애들이 막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막. 이게 그래, 이게. 그 여자애들이 예쁘건 그냥 보통이건 상관없어요. 여자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행동이 달라져요. 여자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젊은 남자들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연애도 어떻다 저떻다 하니까 애들이 힘이 없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로 또 이제 괜히 여자애한테 카톡 보냈다가 스토킹이니 이런 것들 많이 이제. 그러니까 애들이 아예 그걸 못 하니까 동기도 죽는 거야. 다른 동기도, 삶의 동기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이 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동기죠, 삶에서는 사실 나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나이 들어서 노인네들 모임에서도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래요. 이 까미우 끌어들하고 사귀던 로댕이 그 시절이 가장 전성기고 작품 활동이 정말 정력적으로 하던 그런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미우 끌어들 이제 이게 11살 이전에 머리에 묶어서 작업하던 대충 그런 복장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그죠? 19살 이전에 하면 19살에 18살 때 찍었던 사진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사진이죠. 그래서 영화는 보셨나요?
영화 안 본, 광고 같은 옛날에 본 것 같기도 한데 기억도 안 나죠. 근데 그 나무위키나 이런 거 들어가 봤더니 이게 다 영화를 갖다 써놨더라고.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게 많아 이게. 사실이 아닌 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영화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80년대에서 영화 2편 나오면서 연속으로 해서 유명해졌는데요. 이게 사실이 아닌 게 많기 때문에 물론 또 그 뒤에 우리 확인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찾는 것도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이제 문헌이나 이런 거 이렇게 좀 찾아보고 했는데도 물론 뭐 저로서도 당연히 이 연구가 아니니까 완벽하진 않죠. 그래도 어쨌든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최대한 있는 사실만 이제 가지고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 아마데우스도 엄청 다 사실이랑 다르다고. 다르죠 사실하고. 예, 아마데우스 그 영화도. 그런 열등감 있는 그런 사람이. 예, 살레르도 존재했지만은 근데 그런 식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되게 그 당시에 되게 인정받고 점잖고 그죠? 너무 좋고. 예, 품성도 좋고 점잖고. 후배 음악가들 엄청 키워주는 후원하고 막 이런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그런 식인 거죠. 고소한다고 막 나중에 자신들이. 그렇지 왜 분명해서 거기서 아니 그 세계에서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걸 또 그죠? 그렇게 인품이 좋고 해야만 또 성공하는 거죠. 그게 실화가 아닌데 어쨌든 우리 이제 그것만 보니 영화만 보니 영화를 다 진짜로 믿어버리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조선 그 뭐지 옛날 나온 맨날 뭐 장희빈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게 뭐 왕건이니 뭐 이런 것도 다 그거로만 보니까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죠. 실제 역사라는 게. 까미우 꼴레도 좀 그런데요. 그래도 그나마 영화는 그래도 이제 프랑스 영화니까 완전 어긋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잘못된 게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알려주는 게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요. 근데 어쨌든 나름 그래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은 등기소 서기였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었죠. 공무원인데 어쨌든 그런 쪽에 그러니까 세무 쪽 공무원이었던 거죠. 세무 쪽. 모친은 포도주 농장 가문 출신으로서 경제적으로는 꽤 부유했습니다. 중간 이상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라져요. 그러니까 부친하고 모친. 그러니까 부친은 그래도 까미유가 조각가로 살아가는데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죽을 때까지도 그래도 부친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좀 버티고 살았어요. 마지막에 힘들었을 때도. 근데 이 엄마가 이제 문제예요. 엄마가 이게 이제 여성의 이제 이 엄마가 아주 전형적인 뭐 어떻게 말해야 되나 좀 보수적인 근데 전통적인 관념 그냥. 이건 여자 할 일이 아니다. 그죠? 조각은 그림도 마땅치 예술가도 별로 안 좋은데 게다가 조각은 이게 막말로 이게 그 기술자고 노가다잖아요. 그죠? 조각은. 그러니까 조각이 여성이 할 일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면서 카미우가 조각을 하면서 한사거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카미우는 어릴 때 기독교 교리자였기도 하는 12살에 이미 점토 가지고 이렇게 막 그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엄마가 그죠? 막 뺨을 때리고 이래도 근데 문제는 카미우가 그때부터 막 대들어 엄마한테 뺨을 맞아도 이제 맞아가면서 막 했대요. 그런 일화는 다 그 전합니다. 그 동생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랑 이제 엄청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깔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맞서는 대신 이제 아버지는 이제 그걸 지지해줬지만 그래서 모친과의 마찰이 시작돼요. 그래서 결국 엄마가 넣어버린 거예요. 그게 왜냐면 가족 동의 없으면은 정신병원에 못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계속 그러니까 꺼내달라고 해도 엄마가 동의를 안 해주는 거야. 엄마가 얘는 계속 거기 처박혀 있을 텐다 해가지고 사실 이제 엄마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마지막 삶이 좀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엄마는 얘가 이제 까미유가 장녀였는데 장녀 말고 그 밑에 자기 밑에 여동생 하나, 그 다음에 남동생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동생, 자기 남동생을 만든 겁니다. 남동생이 16살 때, 그죠? 볼 끌로델, 그죠? 자기가 남동생이 16살 때, 자기 나이 20살 때 만든 대단한, 솜씨가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죠? 20살에 특별히 학교를 많이 다니지 않은, 미술학교를 다니지 않은 그 여성이 나름 손재주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 집중해서. 그래서 클로델 가족은 뭐 이제 아버지가 그 직장이 등기소가 이곳저곳으로 이제 이렇게 전근을 다니면서요. 몇 년 전근 다니면서 노장슈리덴이라는 곳에 거주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나름 좀 젊은 조각가 알프레드 부시에를 이제 아빠가 자기 아버지가 얘가 진짜 이게 되나 해가지고 이제 거기 있던 조각가한테 데려갔더니 야 얘 됩니다. 근데 그건 아마 다 그럴걸?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 데려오면은
이거 진짜 잘하면 되겠는데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겠지, 누구나. 근데 어쨌든 카뮤 재능을 알아봤다는. 그래서 자기 카뮤가 자신감을 얻고서, 야, 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계속 지방만 이렇게 살았는데, 본격적으로 미술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제 파리를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파리를 가고 싶어 했고, 그래서 가족을 설득하고, 또 이제 그 자기 아버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애들, 그 밑에 애들, 특히 남동생 이런 애들도 교육을 하려면 또 서울로 올라와야죠, 정말로. 그죠? 서울, 파리로. 그죠? 그러니까 얘들도 이제 커가니까, 겸사겸사, 그죠? 이 아이들. 그러니까 너는 뭐 미술 공부하러 간다고 하지만, 어쨌든, 특히 남동생도 나중에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중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카미유, 여동생,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방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고, 그죠? 나머지 가족들이 파리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 동생이 이제 또 나름 중요해요. 이 동생, 자기 남동생이 외교관으로 중국 영사가 되는 폴 클로델 요거의 주인공. 근데 동생도 그 자기 누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동생이 다 집어넣거든, 이게 병신병에 집어넣고 이렇게. 그래서 동생도 뭐 그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파리에 와서 이제 배워야 되는데, 문제는 이 에꼴데보자라는 여성이 못 들어가죠. 여성이, 그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882년 아카데미 꼴라로시라는 여성도 배울 수 있는 그 사설학교에 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카데미 꼴라로시가 요게 이제 좀 종종 나와요. 이게 미술사에 요게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냐면 여성들이 다닐 수가 없는데, 근데 여성들 중에 이제 미술이나 이런 거 하고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시대가 이제 20세기 가까이 오면서. 그래서 이 여성들이 많이 다녔다는 겁니다. 여기 딱 그림 보시면 이렇게, 그죠? 여기 여성 모델이 있고, 다 여성들이 이렇게 대부분, 그죠? 대부분 여성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1970년 이탈리아 조각가 필리포 콜라로시가 파리에 설립한 사설미술학교로서 이 아카데미 스위스라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이제 거의 무료 학교라고. 왜 인상파들이 초창기에 서울 파리 올라와가지고 배울 돈이 없는데 이제 이게 무료 학교 아카데미. 스위스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스위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재료비만 내고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모네, 르누아르 다 다녔어요. 다 다녔습니다. 이 아카데미 스위스에. 근데 그게 결국 이제 망하죠. 왜냐면 무료로 하다 보면 이 사람 죽고다가 망하는데 그 망한 자를 이어받아가지고 이 꼴라로시가 아카데미 꼴라로시라는 거를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에꼴데보자라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일 때 여성들이 많이 다녔다. 그래서 여성들도 남성 누드 모델을 보고 작업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미국은 그렇게 됐는데 여기는 이제 이게 프랑스는 늦었다는 겁니다, 나름. 그래서 이 아카데미 콜라르시에 나온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두 명이에요. 한 명이 바로 지금 까미유 클로델이고, 또 한 명이 바로 이 여성입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이거. 그죠? 이 그림은 아시죠? 그러니까 그림은 아시죠? 저작권 아니잖아요. 예? 주인공이라는 거지, 이 여자가 그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모딜리아니가 그린 거고요. 그러니까 모딜리아니의 그 어린 아내, 모딜리아니보다 14살인가 어려요. 이거 21살 때. 그러니까 모딜리아니의 어린 아내인 이렇게 길쭉한 그림 많잖아요. 그죠? 그죠? 이 여성 이름이 잔 에비테른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도 자기 집이 잘 살았는데 부모가 반대했지만 또 이 학교를 다녀요. 여기 아카데미 꼴라시를 다닙니다. 다니다가 주변 앞에서 모딜리안을 만나가지고 둘이 이제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딜리안이는 사실 이 여성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그게 그림이 유명해져서? 그림이 유명해진 게 아니라 그 스토리 때문에. 모딜리안이가 이 아내가 자기보다 14살인가 어리거든요. 그래서 22살에 이제 모딜리안이가 죽죠. 모딜리안이가 34인가 5세 죽어요. 죽고 아내는 22였어. 그리고 애를 안에 뵙고 모딜리아니가 죽고 다 다음날 같이 따라서 자살해요.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그게 알려지면서 이제 이 모딜리아니의 신화가 된 거예요. 신화가. 그래서 그림이 뜬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냥 뜨기보다는 그게 너무나 애절하고 안타까운 22살의 어린 신부가 자기 부인 죽고 자기 남편 죽고 이틀 뒤에 이제 같이 그것도 그 당시로서는 잘 상상하기 어려운 5층인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투신해서 죽거든요.
그 당시에 진짜 투신이라는 게 별로 없었는데 그런 게 생기는 거죠, 드디어. 그 죽은 여 22살이 죽은. 아니 22살이면 애인데. 그러니까 애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잔 에비테른이 근데 그렇게 죽고 나니까 그래서 잔 에비테른 때문에 모딜리안이 그림값이 이제 막 올라가는 거지. 죽고 나서 사실 그래서 이 여성이 없었으면은 모딜리안이 그렇게 그렇게까지 유명해지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모딜리안은 왜 여자라고? 병, 그러니까 술 먹고 다니다가 이제 그 당시에 폐병에 뭐에 같이 와서 이제 죽은 거죠. 그런 목격이고 다른 병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렇게 폐하고 이렇게 안 좋아서 폐렴하고 다 같이 오잖아요, 그죠? 술 먹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술 먹고 이제 사다가 나이 들어서 정신 차려서 조금 이제 30 넘어가서 좀 정신 차리고 예쁜 젊은 마누라. 그러니까 이게 여학교니까 당연히 이 여학교 근처에 이제 카페들에 이 늑대들 남자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어린애가 그 이제 딱 30대 초반에 딱 멋진 모딜리안을 보고 이제 홀라당 넘어간 거지.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부모가 또 엄청 반대하고 또 난리가 아니었어요, 다 그때도. 나중에 요때 모딜리안이 할 때 우리가 상세히 하시겠지만은요.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이 너무나 유명한데, 그러니까 그 유명한데 그 사연 때문에 그게 그래서 모딜리안이 신화를 완성시켰다 이 여성이.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다 같이 유명해 역사 이름이 남게 됐다고 그렇게 유명해진 그죠? 우리가 모딜리안이 하면은 이 길쭉한 여성. 실제로도 예뻐요. 실제로도 이렇게 예쁜 아주 예쁜 여성인데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이 여성도 이 학교를 다녔다는 겁니다. 이 여성이 다닐 수 있는 그죠? 애꼴대보자는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두 명이에요. 그렇게 둘 다 근데 비극적인 인생인 거죠. 그죠? 까밀 크로델도 비극적으로 했고 이 잔 에비트린도 비극적으로 그렇게 생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 어쨌든. 부모한테 담기는 가슴이 더 얼마나. 기막힌 것도 아주 그냥. 자, 그래서요, 이제 어쨌든 다시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아카데미 콜라르시를 다니면서 근데 또 프랑스에는 또 그것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프랑스가 예술의 중심지니까 외국 유학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외국 유학도라는 게 외국에서 나름 돈이 있는 사람들이겠잖아요, 그죠? 그죠? 돈이 없이 오지 못하겠죠. 파리로 오는 거는데. 그래서 이렇게 립스콤이라는 여성, 여기 이 여성입니다. 립스콤 나중에 이제 또 나와요, 이따가. 그래서 같이 이제 절친이 된, 뭐 이 당시로는 젊을 때 친구가 되는데 이렇게 영국 출신의 여성, 영국 여성 3명과 함께 그 별도의 스튜디오를 이렇게 따로 작업장. 그러니까 이게 조각은 작업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달라요. 화가랑 다르게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장을 얻어서 같이 작업하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립스콤의 또 남자친구가 찍어준 거예요. 남자친구가 당연히 부자였겠죠. 사진기 있어가지고 그죠? 찍어준. 남자친구랑 이제 결혼도 하고 해서 립스콤은 영국으로 다 돌아가는데요. 저 여성은.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는 그죠? 작업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게 이제 23세 때 그 작업인데 이미 로덴과 뜨거운 관계였다. 그죠? 까밀 콜레다. 그래서 이 그룹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 그래서 까밀 콜레델이 사쿤탈라라는 이런 작품 남성 여성상이거든요. 남성하고 여성이 이렇게 같이 껴안고 있는 사진 그 작품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여성에 해당하는 부분. 이거 점토 작업이죠, 점토. 그죠, 지금? 점토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은 영국 출신 동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리로 올라와서, 그죠? 아카데미 콜라르시를 같이 다니고, 이렇게 배우고 하면서, 자기 를 인정해줬던, 이 사람도 이제 파리로 올라온 거예요. 파리로 올라와서, 여기서, 아카데미 콜라르시 스튜디오에서 그룹에게 무료로 지도를 해주었는데, 근데 이제 야프레드 부시에가 1888년 살롱제에서 수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살롱제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내가 상을 받았다. 그러면 작품이 주문이 들어와요. 나 저거 조각 대리석으로 만들어 달라. 요걸 또 이렇게 해서 또 같이 뭐 변형해서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주문받은 작품을 위탁받은 작품을 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피렌체로 떠나게 되면서 로댕한테 이제 로댕보다 부시에가 딱 10살 어린 후배인데요. 부시에가 로댕한테 내가 여성 가르치는 그룹이 있는데 그룹을 좀 지도해 달라라고 지도를 부탁하고 자기는 이탈리아로 가고 그래서 로댕이 드디어 까미오 클로데를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게 번역이 잘못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요걸 이제 한번 보시면요, 우리 그죠? 210페이지. 이것도 세상이 번역을 이상하게 해버렸어요. 이거 너무 말도 안 돼. 210
210페이지에 그죠? 210페이지 로댕의 연인 까미의 끌로데 있잖아요. 맨 위에 그죠? 그래서 놀라운 미모와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프랑스의 여류 조각가 까미오 끌로데는 19세에 로댕의 모델이자 연인이자 동료가 되었다. 19세에 처음 만났고 본격적으로 한 20세 때부터 온 것 같은데 연인 관계는. 그래서 그때 로댕의 나이는 43세였다. 끌로델은 해부학에 정통했기 때문에 로댕 작품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곤 했는데 그녀는 동료 이상의 감정으로 로댕의 사랑을 끊임없이 갈망했다. 그러나 바람둥이 기질이 다분했던 로댕은 그의 모델들과 노골적으로 관계를 가졌으며 까미오도 모델뿐만 아니라 뭐 가정도 뭐 다 그냥 뭐다안 만든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서. 로댕이 그래서 노골적으로 까미오와 로댕은 불화로 인해 자주 격리를 다투었다. 그러한 폭풍 같은 사랑을 15년 동안 지속한 후 이게 15년이 아닌데요. 어쨌든 뭐 그거는 뭐 연도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끌로델은 어느 날 로댕을 떠났다. 로댕은 그녀에 대해 나는 황금을 찾으려다가 그녀를 발견했다. 그런데 그녀가 바로 황금이었다. 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녀는 로댕이 인정했던 그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한 채 생애 나머지 40년을 요양소에서 쫓아나와서 쓰레기입니다. 정말 딱 40년 동안 보냈는데 근데 이게 요 사이에 한 말 여기 잘못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게 잘못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 요 말입니다. 원래 그 말이 아니고요. 이 불어로 보면 이렇게 요 정도가 대충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녀에게 금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왜냐면 자기 이제 가르쳐준 거니까요, 그죠? 그 까미가 와서 이제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어떤 창작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하지만 그녀가 찾은 금은 정말로 그녀 자신의 것이다. 여기 이렇게 번역하는 게 대충 맞아요. 정말로 또는 뭐 온전히, 그냥 완전히 그냥 그거 다 그녀 거야. 그러니까 그녀의 재능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주긴 했는데. 그거는 그녀의 재능이야. 내가 가르쳐 해준 것보다는 그런 표현으로 한 겁니다. 이게 번역이 너무 다르죠, 그죠?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번역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닙니다. 요게 대충 맞는 거예요. 여기 거의 이렇게 해서 그녀에게 금을 찾는 방법, 금을 찾는 길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금을 찾는 길을 보여줬는데. 그녀가 금을 찾았고 그것은 정말로 진짜 그녀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다. 내가 뭐 찾아준 건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까미오의 재능을 인정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까미오의 재능을 인정하는. 자, 그래서 어쨌든 로댕과 까미오는 처음 만난 게 19살. 그러니까 24살 차이예요. 야, 이게 차이도 너무 나는 거지. 24. 그네 때 자식들. 띠 동갑이 띠 두 번 도르네. 더블띠네. 12살. 그래서 자식 관계지 거의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처음 만나자마자 로댕은 이제 까미유의 젊음과 재기발랄함에 매료되었다. 그렇겠죠, 뭐 19살이면 엄청 뭐. 그래서 그녀는 재능과 상상력이 동료들보다 월등했고 새로운 선생의 짧은 말. 그러니까 로댕은 무언가를 길게 강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댕은 이게 좀 짧다 그랬죠. 인문학적 지식이 그래서 이 짧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기술적으로는 보여주는데 뭐 말을 뭐 설명은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선생의 짧은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그의 말이 옳지 않다고 생각되면 바로 이의를 제기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이제 당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까밀 꾸르들이 만든 거예요. 로댕의 흉상을 아주 뭐 그죠? 역시 그 손재주가 대단하죠, 그죠? 끌로델이 만든 로댕의 흉상. 그래서 로댕이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흉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주 그 당돌하면 여기 참 당돌한 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그죠? 모델 하러 가서 그죠? 모델로 찍은 건데요. 모델로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한 20살 때의 까미유 끌로델. 그죠? 아주 뭐 눈빛이나 이런 거 보면 좀 그죠? 그런 게 좀 보이죠. 눈빛 같은 게 좀 당돌하면서도 아주 그 자신감 넘치는. 그죠? 아주 뭔가 머리도 쫙 이렇게 길어가지고 아주 뭐 아주 그 여성적인 그런 매력도 아주 대단한 그죠? 딱 봐도 20살 때 그 사진 머리 풀어헤친 사진은 훨씬 더 그죠? 여성스럽죠, 그죠? 그래서 저런 이제 근데 이들이 이런 걸 했나 여기 이게 뭐지? 요즘 이렇게 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팔에 이렇게 하는 그죠? 팔찌 같은 건데. 그래서 아주 그 자부심, 독립심이 개성이. 그러니까 아까 그 엄마랑 맞서도 그 싸울 정도였으니까 10대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죠. 또한 그때까지 여성 조각가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흔치 않은 기량 및 아주 디테일적인 완성도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까미오는 파리에 올라오기 전부터 인체학과 해부학을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로댕을 만났으니까 또 까미우도 이제 사실 놀랐겠죠. 그래도 로댕은 로댕이죠. 그래서 까미우 내면에 잠재고 있던 정열과 창구성을 해방시켰다. 그래서 까미우는 처음에 내색하지 않았지만 그 로댕의 그 천재적인 손길, 그래서 그 로댕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점토 이 손질하는 거는 뭐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는 거지. 그걸 보고 이제 놀란 거죠, 그죠? 그다음에 거기서 빚어지는 그 작품의 어떤 그죠 그 꿈틀고 들어왔던 힘 같은데 황홀해 했고 이내 사로잡히게 됐다. 그래서 19살 때 처음 만난 후에 두 사람의 본격적인 관계가 시작된 것은 아마도 이제 20살 때부터, 그죠? 까미우 20살 때부터 본격적인 연인 관계, 그죠?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부터 까미우는 그죠 학교에서 배우다가 이제 로댕의 화실로 오는 거죠. 로댕의 화실을 오가면서 로댕과 조수들의 작업을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저렇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모델로 포즈를 취하기도 하다가 이내 까미우는 1985년 정식으로 로댕의 조수가 되었다. 그래서 로댕은 자기가 제자를 안 받았어요. 항상 누가 찾아오면은 나는 제자는 안 받는다. 다만 나랑 같이 일은 할 수 있다. 조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기술자 개념인 거예요. 그죠? 기술자가 제자는 없죠. 그냥 같이 일하다가 배우는 거죠. 어깨 넘어서. 그죠? 그래서 나는 제자는 안 받는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자는 없어요.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조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수라는 게 결국 제자가 됐다는 건데, 그래서 공식적으로 화실의 조수가 된 거죠. 화실에서 고용된. 로댕의 조수가 되고, 그래서 조수가 돼서, 그때 뭡니까, 그 칼레의 시민들 그런 거 작업할 때도 실제로, 참여해요. 칼레의 시민들의 뭐, 어느 작품은 까미우가 만든 것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본격적으로 화실에 들어오면서 로댕과의 뜨거운 사랑이 이제 본격적으로 타오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84년, 85년, 이 여성 21살 때부터. 로댕이 쓰는 이제 편지예요. 로댕이 요즘 보면 참 요즘에 이런 편지 쓸래나 애들 연애 편지 옛날 연애 편지 오글거리는 그죠? 그대는 나에게 활활 타오르는 기쁨을 준다. 내 인생이 구렁텅이로 빠질 줄 알아도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 진짜 요즘에 이런 애들 슬픈 종말조차 내게는 후회스럽지 않아요. 당신의 손을 나의 얼굴에 놓아주어 나의 살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나의 가슴이 신성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몽롱하게 취하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로댕이 연애 편지를 이때 또 쓴 겁니다. 이게 나이가 40살도 한 40대 중반 아저씨가 이게 지금 20살 애한테 이거 쓰는 게 참 웃기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쓰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렇게 이제 사랑에 서로 빠지게 되면서 사랑이라는 게 여기 육체적인 사랑으로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 로댕이 그 육체적인 여성과 남성 연인 아까 봤던 우리 그죠? 그런 작품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그걸 잠깐 먼저 본 겁니다. 그 작품들이 다 이 80년대 중반에 나오는 거예요. 1980년대 그때 까미를 끌어내가 한참 뜨거울 때 그리고 끌로델도 이제 그런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까밀 끌로델 베르툼누스와 포모나라는 제목의 요건 1905년에 만든 그 대리석 작품이고요. 원래 초기 작품은 요겁니다. 아까 1986년 로댕과의 사랑이 자기 나이가 22살 때 그죠? 사랑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시기에 사쿤달라라는 제목으로 처음 만들기 시작하였고 이후에도 이제 반복해서 그죠? 같은 작품을 반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사쿤달라는 5세기 인도 연극을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서 뭐 스토리는 뭐 간단하죠. 이 왕, 그죠? 이 남성이 왕이고 왕이 사쿤탈라라는 사랑에 빠지지만 왕이 마법에 걸려서 그대로 알아보지 못하다가 마법이 풀리면서 이제 그 사쿤탈라 알아보게 되는데 그 순간 이제 두 연인이 포옹하는 장면을 형성하였다. 그래서 살롱전에서 호평을 받은 그래서 까뮤의 첫 번째 주요 작품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까 요 여성 여기 보시면요. 아까 그거 작업하고 있었어요. 작업. 그죠? 기억나세요? 앞에 거고. 그죠? 여기서. 그죠? 요게 여성. 그죠? 그죠? 여성 이렇게 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울이고 있는 거죠? 요 여성. 그래서 요때부터 이미 작업을 하고 이 점토상으로 작업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그죠? 여성상이죠. 사쿤탈라 여성상. 보시면요. 그죠? 여성, 그죠? 여성상이죠, 그죠? 여성상이고 남성상 따로 이제 만들어서. 근데 이 남성 여성이 다 옷을 벗고 있잖아요, 그죠? 옷을 벗고 육체적인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 반복적으로 몇 번 만들었는데요. 요게 이제 나중에 만든 거예요, 나중에. 39살입니다. 벌써 나이 살이 쪘죠, 나이 살이. 그죠? 확실히, 그죠?
그죠? 얼굴도 이제 막 부었고, 그죠? 나이살이 팔도 두꺼워지고 나이살이 쪘습니다. 이렇게 39살인 까미유크로데. 사진 몇 장 안 남아있는 사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까미유크로들이 자신이 그래도 작업실에서 지금 그걸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점토상은 크고 이제 대리석상으로 좀 작게 축소해서, 그죠? 대리석상으로 스스로 대리석을 하고 있는. 그래서 앞에 작품인 요 베르툼노스 포모나를 조각하고 있는. 그래서 실물상보다 작은 이 대리석상은 완성도가 가장 높게 평가되는 그런 까미유의 거의 말년의 작품입니다. 더 그 이후로 거의 작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시기 까미유의 유일한 후원자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죠? 메그레 백작 부인이라고 있었습니다. 메그레 백작 부인의 지원으로 제작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또 문제가 있죠. 이 까미유가 성격이 성깔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 백작 부인하고 싸우는 거죠, 또 그죠? 그걸 좀 이렇게 굽혀야 되는데 안 굽히고 1905년에 까미유는 백작 부인과 크게 다투었고 그나마 유일한 자신의 후원자였는데 백작 부인과 싸우는 바람에 이후 후원이 완전히 끊어져서 정말 진짜 고립무원, 진짜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어쨌든 이거는 백작 부인이 지원해가지고 백작 부인이 주문한 거죠.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대리석으로 만드는. 근데 확실히 좀 벌써 나이가 좀 그죠? 든 게 느껴져요. 그죠? 젊은 그런 건 사라지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저렇게 까미유크로들이 그런 작품을 만들 때 이게 지금 좀 전에 봤던 그 작품과 이 작품이 상당히 유사하죠. 그죠? 그 어떤 그 자세 같은 게 유사하지 않아요? 그죠? 그죠? 여기 그죠? 이 사콘타라 요거랑 그죠? 여성과 남성 유사하죠. 그래서 요거는 로댕이 이거를 보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로댕이 그 까미유 사콘타라 영향을 받아서 로댕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로댕이 유명한 작품이에요. 영원한 우상이라는. 그죠? 로댕이 남성이 이렇게 여성의 육체, 배 이렇게 싸는 그런 사콘타라 영향을 받아서 만든 작품이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사랑과 성에 빠진 로댕.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40살 전까지는 계속 떠돌이 기술자 생활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떠돌이 기술 생활했는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고 이름 명성도 올랐고 근데 옆에 이제 아주 어린 예쁜 여성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빠져드는 거지. 대신 사랑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제 그대로 작품 활동이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품이 다 주로 사랑과 성의 표현인 겁니다. 자기가 빠져있는 그죠? 사랑. 그래서 까미유와의 격정적인 사랑은 로댕의 작품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요 한 10년 사이에 그죠? 까미유와 사랑하는 그 한 10년 사이에 만들어진 로댕의 작품 중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죠? 요거 영원한 우상, 그다음에 키스 아까 그죠? 그다음에 영원한 봄, 파울라 프란체스카 그렇게 불륜 이게 불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왜 그죠? 자기 뭡니까 형의 부인하고 동생하고 그죠? 이게 불륜 관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랑에 빠진 연인들을 성스럽고 거룩하게, 그죠? 이렇게 묘사한 작품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사랑에 빠진 연인들을 나름, 그죠? 성스럽고 거룩하게. 그래서 로댕은 연인들의 자세와 움직임을 통해 격정, 사랑, 무화경, 그 다음에 그 부적절한, 근데 이게 불륜하네요, 불륜, 그죠? 자기도 불륜하네요, 그죠? 나름. 그거로 인한 어떤 불륜으로 인한 어떤 고통 같은 것까지 이렇게 표현을 많이 이때 작품을 했다는 작품, 이런 작품들이 많이 있고 또 이거로 끝나지가 않죠. 요건 연인들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아예 본격적으로 성의 성, 그죠? 성적인 사랑, 그죠? 로댕은 더 나아가 성의 육욕, 그죠? 육체적인 욕망, 여성의 육체를 아예 노골적으로 묘사한 작품을 열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웅크린 여인, 난 아름답다, 저주받은 여인들, 신들의 전령 이리스. 그 저주받은 여인들은 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요런 건데 이게 지금 여성 동성애예요. 이게 정말 이런 자세 자체가 이게 아주 정말 노골적이잖아요, 그죠? 여성의 나체가 이렇게 여성이 둘이 좀 껴안고서 여성 동성애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지옥의 문으로 구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동성애 이게 하다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지 이제 지옥으로 떨어질 인간들, 그죠? 근데 그 떨어진 걸 뭐라고 그 직전에 그 쾌락을 이렇게 탑니까? 어쨌든 이 이미지 자체는 아주 그 성적으로 노골적이라는 거예요, 노골적인 그런 표현.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이것도 이제 왜 제목이 이를 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 로댕이 붙인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이렇게 이제 다리를 벌리고 물론 완전한 여성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이리스가 이게 그 이제 우리 아이리스라고 영어식 발음은 아이리스, 그죠? 이리스. 이게 무지개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의 전령인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 무지개를 통해서 신이 어떤 전령 뭐 알려주는 건데 이게 약간 무지개 모양이긴 해요. 이렇게 그죠?
어쨌든 왜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성의 육체를 정말 노골적으로 다 이렇게 다리 벌린 거로 하면서 저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도발적이고 선정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댕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옷을 벗은 여성 그 얼마나 위대한가. 완전히 이제 그 성에 빠져드는 거지, 성의 쪽에. 그래서 그는 모든 모델, 그 옷을 벗은 그 여성 모델 안에는 자연, 말 그대로 네이처, 로댕이 말하는 자연은 자연의 모습이 아니라 자연적인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때 말씀드렸죠, 그죠? 자연적인 감정, 우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그 뜨거운 여기서 뭐 뜨거운 그런 감정이 이제 그대로 존재한다. 이렇게 어쨌든 옷을 벗은 여성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어쨌든 사랑, 그다음에 연인들의 사랑, 성애, 유교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이때 형성화를 한 10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계속 로댕이요. 사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로댕. 그렇잖아요. 로댕의 대표작을 물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거 말고 아까 보였던 뭐 키스라든지 이런 게 가장 인기 좋은 작품이니까요. 그죠? 근데 그런 작품은 그 전에 어느 누구도 만들지 않았어요. 남녀가 이렇게 다 뭔가 아름답게 사랑하고 끌어안는 조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로댕이 만들어서 그게 유명해진 거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죠? 여성. 근데 이 여성은 저기 그 까미유를 모델로 한 겁니다. 까미유의 육체, 젊을 때 육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다나이드라는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에 나오는 신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그래서 아버지 시시에 의해서 남편을 죽인 다나이드가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영원한 이런 거 많잖아요, 신화에. 그죠? 지금 깨진 항아리, 이게 항아리 깨진 것 같습니다. 물 채우고서 형벌을 받고 있는 형상인데 어쨌든 까미유의 젊을 때의 육체를 모델로 한 드문 작품이에요. 육체는 까미유 육체를 한 모델로 한 건 거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쓴 것처럼 로댕과 까미유가 함께한 시간이나 깊은 관계를 생각할 때 까미유를 모델로 한 작품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한 10년, 거의 9년 동안 뜨겁게 사랑을 했는데 까미유 자체를 모델로 한 작품은 많진 않아요. 그거 생각하면은 어쨌든 요거는 그 기록이 다 남아있는, 그래서 까미유가 이 누드 모델이 됐고 까미유를 모델로 만든 작품이다. 요건 또 이제 까미유 끌로델의 작품인 거죠. 요거는 까미유 끌로델의 작품이죠. 이건 이제 테라코타, 그죠? 점토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로댕과의 사랑이 뜨거울 때 제작된 작품으로 나중에 프랑스 구입하고, 프랑스 무슨 보물 이렇게 기록돼 등록돼 있대요. 그래서 그 까미유의 작품이고요. 이것도 여성의 그런 거죠. 육체, 젊은 여성의 육체 표현이고. 그래서 로댕과 까미유 이것도 기록이 없어가지고 찾아보고 정리하는데 의외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이제를 찾아보니까 근데 프랑스 문헌 보니까 이거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만남은 19살 때 만나고 본격적 관계는 그 바로 다음 해부터, 그죠? 20살 때부터 92년까지 28세까지 한 9년 동안 이제 본격적인 연인 관계가, 그죠? 본격적인 육체 관계와 다 포함해서 요때가 제일 뜨거웠고, 근데 1892년에 이제 까미유 28살 때 결정적으로 헤어집니다. 헤어지는 이유는 요때 이제 까미유가 이제 낙태를 하고, 그죠? 로댕이 아이를 낙태를 하고 다시는 이제 로댕과 관계를 갖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헤어진 다음에도, 왜냐면 까미유도 조각가니까요, 그죠? 조각가니까 무슨 뭐 전시회나 다른 일 때문에라도 이게 오다 가다 만날 수밖에 없어요. 살롱전이니 뭐니 해가지고, 또 로댕이 또 심사위원도 하고 했기 때문에 살롱전에, 그래서 만날 수밖에 없는데 종종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1899년부터 까미유 35살 이후로는 전혀 만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못했어요, 사실상. 그래서 까미유의 로댕 혐오, 이때부터 이제 까미유 이제 정신증, 모든 게 다 로댕 탓이다, 로댕 때문에 내가 망했다 하고 다니면서부터 이제 로댕을 아예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년 정도 동안 뜨거웠고, 그래서 요때 만든 작품들이 아주 엄청 많은 작품, 다작, 로댕 자신의 다작과 아주 뛰어난 유명한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헤어진 이유. 근데 헤어진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이것도 아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댕이 총각이니까, 법적으로 총각이니까 자기랑 결혼해 달라는 거죠. 근데 자기랑 결혼하는 걸 떠나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이게 영화에도 뭐 여러 가지 막 나오더라고요. 영화에 좀 미화시켰지. 그러니까 로댕이 그렇게 작품 활동 안 하고
일종의 영업한 거잖아요. 영업. 그죠? 사람들 만나서 자기 작품 보여주고 이쪽에 몇 개 주문 받고 왜냐면 또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해야 돌아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까미유가 그런 걸 보고서 실망을 하면서 막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당신은 왜 예술가인데 예술은 안 하고 영업하고 하느냐 뭐 그런 거로 싸우고 그런 영화에 나오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독점. 그죠? 무엇보다도 까미유는 로댕을 다른 여성과 공유하지 않고 독점하려 했다. 그죠? 다 이쪽 표정에 드러나잖아요. 그죠? 표정이 그죠? 로댕은 다른 내가 독점한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문제는 근데 누구를 건드렸냐면은 까미오는 로댕의 오랜 아내였던 그 로즈 베레. 그죠? 아까 그죠? 본처. 그죠? 그 본처와 영원히 헤어질 것을 수시로요. 수시로. 그냥 만나면 수시로. 그러니까 아직 법적으로 로댕이 총각이니까 쟤 버리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게. 그죠? 법적인 게 아니니까 그냥 버리고 그냥 나랑 결혼해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특히 이제 이 여성 나이가 25세를 넘어가면서부터 아주 로댕을 향한 까미의 집착과 독점력은 더 커져갔는데 근데 로즈베리를 버릴 수 없었던 로댕은 그때마다 그럼 여행 가자 그죠? 까미와 여행을 떠났다. 그래서 자기 본 부인한테는 며칠간 다녀올게 하고서 뭐 한 달 뒤에나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밖으로 또 여행하면서 그냥 그죠? 애정 여행을 다닌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 관계가 지속된 거예요. 한 9년 동안 그죠? 그래서 한 번은 정말 참 재밌는 게 여행 중에 로댕을 설득하여 로즈베레와 영원히 헤어지고 자신과 결혼한 후 다른 나라로 가서 살 것을 문서로 작성해서 서명하게 하게 한 적도 있는데 집으로 돌아간 로댕은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와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됐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때 로댕은 쟤는 내가 버릴 수가 없어. 왜? 로즈베레를 버릴 수가 없다. 동물적인 충성심으로 그러니까 집에서 개를 기르는데 개를 어떻게 버려? 이런 얘기 쉽게 말해서 개들은 동물적으로 그죠? 주인을 알아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부인이 그때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죠? 정말 딴 거 몰라도 로댕에 대한 어떤 헌신, 그죠? 헌신과 충직함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댕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면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결국 못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까미유가 계속 정말 이런 일이 몇 번이 반복돼요. 이게 막 도장 찍고 뭐 그저 서명하고 어쩌고 해도 또 집으로 가면 또 다 자 그래서 또한 여행하지 않을 때에는 로댕이 그 오래된 성 그죠? 오래된 성을 임대하기도 하고 주변에 저택을 빌리기도 하면서 둘의 관계를 이어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죠? 둘이 그 육체적인 관계 그렇게 이어나갔는데 하지만 결국 까미유는 그 끝에서 언제나 로즈베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로댕을 보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까미유 그걸 못 견딘 거예요. 물론 이제 까미유의 존재를 아는 로즈베레도 엄청난 심리적 유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알지 본부에 저런 애가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론의 로즈는 그 심장 쇠약증을 앓게 되고요. 심장이 쇠약해져서 그래서 이제 요 당시 만든 작품이 이런 작품이 있는데 까미유 클로델이 만든 작품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클로토라고 그 몸통 그래서 로즈베레 그 늙은 여인의 모습을 암시하는 것을 여겨지기도 하는데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어쨌든 요 작품입니다. 여기 까미유 클로델 이것도 나름 유명한 작품이에요. 까미유 클로델 석고상으로 이게 지금 뭐냐면은요 자기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자라나가지고 자기를 엉키고 있는 거죠, 그죠? 엉키고 있는 거. 자신의 머리카락에 의해서 자기가 엉켜서 늙어가는 그런 그죠? 늙은 그런 육체 아니에요, 육체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거 로댕과 결별한 바로 다음에 헤어진 다음에 만든 작품인데 그리스 신화에서 클로토는 그 운명의 여신이 3명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젊은 여신이다. 그런데 까미유는 이 여신을 늙은 여성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건 로댕의 한때 아름다웠던 투구 제작인의 아내. 아까 그죠? 그걸 약간 연상시키죠, 그죠? 그런 나이든 여성의 육체를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까미유 자신의 운명에 대한 작품으로 해석되곤 한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카락에 얽혀버린 클로토는 점점 더 자라나는 머리카락에 짓눌리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운명, 그죠? 거기 엉키는. 그게 뭐냐? 그게 로댕 아니냐? 혹시 로댕이나 로댕의 관계 그거에 의해서 얽혀서 자기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운명을 그린 거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는데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거 왜 만들었는지 알 수는 없고요. 어쨌든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그 젊은 운명의 여신을 나이 든 운명의 여신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머리카락이 얽혀 있는 이런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수작으로 꼽히는 겁니다. 그죠? 아주 나름 수작으로 꼽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좀 보시고 잠깐 쉬실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이게 까뮤가 요게 거의 그 헤어지기 그 좀 전이거든요. 막 진짜 오락가락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워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모든 것이 보여야 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더 이상 저를 속이지 말고 맨날 그죠? 서명하고 도망가고 서명하고 도망가고 하니까 그죠? 이런 편지를 또 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거. 지금 잠깐 쉴까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네. 네. 반복, 이게 결국 이제 헤어진 이유가 이 반복된 낙태와 숨겨진 아이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프랑스 문헌본 이게 나오더라고요. 숨겨진 아이 가설. 그래서 결국 카미유는 아까 헤어진 거죠. 1892년에 원하지 않는 낙태. 자기가 애를 낳으려고 했는데 이 결국 로댕 애를 낳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당시 낙태 참 위험했을 텐데요. 그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아주 그래서 낙태를 했습니다. 낙태를 한 후에 로댕과 이제 더 이상 관계를 가지지 않기로 하고 로댕을 떠난 거예요. 드디어 낙태를 하고 더 이상 뭐 성관계뿐만 아니라 아예 이제 관계를 더 이상 못하게 이 사람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그래서 나이도 됐고 떠나고. 그래서 그 제시 리스코 아까 그 여성이요. 그래서 그 같이 있던 영국 여성 그 젊을 때 그래서 그 여성이 이제 나중에 그 요양원 갈 때 딱 2번 찾아가거든요. 그래도 까뮤가 정신병원에 있을 때 이 여성이 영국에서 와가지고 2번 찾아가요. 그래서 아마 그때 들은 얘기를 가지고 자기가 쓴 것 같은데요. 그래서 로댕과 까뮤 사이에는 로댕이 인정하지 않은 2 자녀, 자기 내 애가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은 2 자녀가 있었으며 까뮤는 여러 번 낙태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 2번은 확실한 것 같아요. 낙태들. 이거 한 번이 아니라 그 전에 됐던 거죠. 낙태를. 그죠? 낙태 최소 2번 아니면 한 4번까지도 낙태를 한 것 같아요. 4번까지도 하고 2번은 확실하고 2번은 이 마지막 요거랑 그 앞에 거 확실하고 한 4번까지도 낙태를 꽤 한 거. 그렇잖아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뭐 피임법이 발달 안 했으니까 그죠? 낙태를 그렇게 했고 여러 번 어떤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요 회고를 바탕으로 이 둘 사이에 태어난 2명 또는 4명의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숨겨진 아이가 아니래요. 숨겨진 아이가 있었다. 까뮤 사이에 비밀리에 애가 태어났는데, 근데 이제 애를 까뮤 애라고 할 수 없으니까 로댕이 다른 조수들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자기 조수가 많으니 50명이잖아요, 그죠? 조수 중에서 적당히 애엄 사람한테 2명 맡겨서 거기서 기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됐다는 그런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설에서는 2명을 하나한테 맡겼다. 아니면은 원래 4을 낳았는데, 그죠? 둘씩 둘한테 나눠줬다. 둘씩. 그런데 이거는 뭐 증거는 전혀 없고요. 그거는 아닌 걸로 오늘날. 어쨌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까뮤가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지 않기로 하고 헤어지게 된 겁니다. 인류에서요. 그리고 계속 그동안 계속 그죠? 약속하고 어기고 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그 희망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나온 작품이 이 작품 아니겠습니까? 헤어진 다음에. 그죠?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보신가? 어쨌든 가비엘 클로델의 작품 중에서 대중적으로는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입니다. 이게 지금 딱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저승사자가 이게 로댕이고 이게 로즈 베레예요. 나이든 여성. 이게 지금 그 클로델이고 까뮤 클로델이 이게 딱 그죠? 딱 봐도 지금 이게 나이든 제가 이거 워낙 이게 유명한 작품. 여기 딱 보시면 이게 여성이 나이든 여성 아니에요 얼굴이 그죠? 나이든 여성이 이렇게 딱 로댕을 데려가고 있고 그래서 이게 로댕이고 로댕이 다 데려가고 있고 애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제목은 이제 이게 왜 성수기 시대인지 성수기 시대라고 번역을 하던데 어쨌든 머추어 에이지니까 뭐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그죠? 젊을 때 열정이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제목은 다양해요. 뭐 특별히 정해진 제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끌로들이 제목을 붙인 것 같지는 않아요. 특별히 여러 제목으로 뭐 운명, 뭐 인생의 길 뭐 이렇게 다 붙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속공을 처음 만든 게 두 사람이 헤어진 직후에 그죠? 이거 끌로들이 만든 거예요. 끌로들이 그죠? 자기 상황을 그대로 만든 거죠. 1992년 이후부터 한 2, 3년간 해서 만들고 나중에 청동으로 이게 근데 작품이 크진 않아요. 한 높이가 한 50cm 정도 크진 않아요. 청동 정도 되는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죠? 로댕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까뮤의 손을 뿌리친 채 늙은 여인 이 로즈베르에게 이끌려 떠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이걸 모르던 사람이 그 당시 모르던 사람이 없으니까요. 다 누가 봐도 이거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또 보고서 로댕은 그죠? 작품 로댕은 까뮤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둘이 연인 관계는 헤어졌지만은 이제 작업이나 이런 거 하다가 만났다 그랬잖아요. 살롱전 등등등 해서 이 작품 보고서 로댕은 야 이거 전시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결국 전시를 했어요. 전시하고 호평도 받았습니다. 호평도 받았는데 어쨌든 그거야 이렇게 그죠? 애원하는 젊은 여인을 떨쳐버리고 떠나는 그죠? 로댕과 여기 늙은 여인 그죠? 로즈베레 딱 너무나 그래서 요거는 그 로댕 미술관 클로델 룸에 있는 거고요. 요 앞에 요게 이제 그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요게 좀 더 완벽한 작품이죠. 좀 큰가 봐요. 이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60cm 다 하면은 높이가 아주 높진 않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거 크진 않아. 네. 자 그런데 이제 요 작품이 벌써 작년이구나. 작년에 뉴스에 나왔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아마 보신 적이 나죠? 뉴스에 작년에 보신 왜 클로델이 나오는데 이게 나왔더라고요. 작년 2월 17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로댕연이 클로델 작품 성숙의 시대가 47억 원에 낙찰됐다. 요 작품이 요게 낙찰된 작품인데요. 요게. 근데 이게 아까 그 두 작품이 아니고 그거는 박물관에 있는데 그거 어떻게 팔려요? 여기 쓴 것처럼 로댕의 연인이었던 프랑스 여성 작가 까뮤 클로델의 작품 성숙의 시대가 47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밝혔다. 근데 이게 이제 사연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희한해요. 이에 따르면 클로델은 의 성숙의 시대는 파리 여기서 뭐 경매에서 뭐 47억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어쩌고 됐고요. 경매 예상가보다 한 2배 정도 그죠? 비싸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까뮤 클로델의 작품이 오늘날 또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몇 개 없거든요. 남아 있는 게. 그 희소성 때문에. 그래서 요게 재밌어요. 요게 경매사 마티우 세몽은 경매에 나온 작품은 지난해 9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재작년이겠죠. 그죠? 2024년 9월에 에펠탑 인근의 버려진 아파트에서 15년간 방치되다 우연히 발견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 희한해요. 이게 이런 그 청동 본이 지금 2개밖에 없는데 좀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아까 오르세 박물관하고 로댕 미술관에 있는데 저기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품인 거예요. 진품. 그죠? 그리고 이게 그 감정을 했겠죠. 나름. 그죠? 그거는. 근데 진품이라는 게 사실 알 수가 없죠. 나중에 본을 뜬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 본이 우리가 봐도 요 본을 봐도 요게 지금 팔린 건데. 그죠? 똑같죠. 그죠? 그래서 특히 요런 거는 이 청동 부식 정도 이런 걸 보면 연도를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진품으로 확인됐으니까 판매가 됐겠죠. 근데 이거 어쨌든 방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소유권자는 비공개입니다, 그죠? 그 아파트 소유자든 뭐든 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물려받은 사람. 이것도 참 희한해요, 그죠? 버려진 아파트 15년간 방치되다가 발견됐어. 그래서 어쨌든 소유권자가 이제 이거 팔겠다 해서 판 거겠죠, 물론, 그죠? 그래서 그 작년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뉴스에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부터 1년 전인 거죠, 그죠? 1년 전. 성숙이 되는 클로델이 로댕과 이걸 하나 만든 작품으로 노파에게 끌려가는 늙은 남자와 무릎 꿇고 있는 젊은 여성이 그에게 애원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은 파리 오르세 미술관하고 아까 그죠 클로델 미술관. 클로델 미술관이 아닌데 그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클로델 룸이에요. 이게 그 로댕 미술관의 클로델 룸인데 잘못됐어요. 표현이 이 기자가 잘못 이게 기자들이 이게 무슨 얘기가 기자도 이거 기자도 틀린다니까. 그래서 클로델은 1913년 오페가 자신의 정신병원에 가두기 전에 많은 작품을 파괴해 남아있는 작품이 많지 않다. 그래서 많지 않기 때문에 작품이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한 110개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요 작품이. 또 하나 대표 작가 한의 왈츠는 한 115억 원에 팔렸다. 상당한 가격이죠. 자,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요게 또 뉴스에 나오는 바람에 제가 그래서 무슨 작품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만큼 바로 그 자신의 상황을 압축해서 만든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렇게 이제 둘의 관계가 요동치면서 뭔가 그죠? 계속 그 약속을 어기고 뭐 헤어지고 다시 또 붙어가지고 그래도 좋다고 하다가 또 헤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던 시기에 근데 로댕은 또 까뮤에 대해서 또 꽤 다른 분위기의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로댕의 대표작 중에 하나예요. 대표작, 그죠? 생각하는 사람, 뭐 맘먹을 정도로 두 번째로 꼽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작품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좀 그런데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대단하죠. 그죠? 이 까뮤 클로델을 모델로 해서, 그죠? 클로델이 이런 모자, 이런 모자 같은 거, 같은 거 쓴
그다음에 이 돌에서 뭔가 딱 나타나는 그런 그 제목도 사색이에요. 사색, 빵새, 사색. 그죠? 생각하는 사람하고 비슷하죠. 그죠? 대단한 까미유의 어떤 미모와 그죠? 이 젊음이 딱 드러난 이도 로댕의 대표작입니다. 대표작. 그래서 고전적인. 그래서 좀 고전적인 미가 있죠, 그죠? 고전적인 미가 있는 그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색은 또 격정적이거나 에로틱한 것과는 거리가 먼 차분하면서도 매우 정신적인 그런 작품으로 로댕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힙니다. 나름 대표작이에요. 근데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까뮤의 성깔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거예요. 또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죠? 이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뭔가 거의 그죠? 그 성깔이 불같은 성깔이 직전에 예, 그런 거라고 또 보면 또 그렇게 보여. 그래서 까미우의 내면의 불같은 성격과 열정이 느껴진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죠?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모르고 보면은 그래도 차분한 느낌 아니에요, 뭔가 그죠? 차분한 뭔가 어떤 그리스적이면서도 근데 꼭 그리스 여신 같진 않아요. 약간 그죠? 얼굴 그죠? 그리스 여성상하고 좀 달라요. 그죠? 중성적인. 그죠? 좀 약간 종전적이면서 그죠? 까미우 끌로데리고 아주 그래서 이게 이 작품을 또 이제 로댕이 여러 개 만든 거죠. 이것도 나중에 1900년도에 만든 건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까뮤가 떠난 후에도 그래도 로댕은 결국 그래도 제일 아마 그 머릿속에 남은 여자가 까뮤 같아요. 그 뒤에도 계속 여자들을 바꿨는데 그래도 까뮤가 머리에 남아서 로댕이 떠난 후에도 까뮤를 주제에다 모델로 한 작품을 계속 만들었어요. 계속. 이것도 1901년도에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서 미국에 가 있는 작품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까뮤가 이렇게 나중에 말한 거지. 내 인생의 꿈 모두 악몽이다. 참 대단한 거죠. 자기가 자기 인생을 평가할 때 다 악몽이다. 그다음에 까뮤 동생 폴 크로델도 하늘이 그녀에게 준 재능은 모두 그녀의 불행을 위해 쓰였다. 그녀가 불행해지는데 쓰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참 그 뒤 이제 인생이 이제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좋았던 시기는 잠깐이고. 자, 그래서 요게 또 요게 보통 이제 까뮤의 대표작으로 많이 꼽아요. 요게 보다 인기가 좋았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까뮤 끌로델의 왈츠라는 작품인데 waltz들이 왈츠를 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기 지금 여성이 나름 이런 치마 같은 걸 입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처음에 치마가 없었다 그래요. 저도 얼핏 어디서 봤는데 다시 그 이미지를 못 찾겠더라고요. 어디 처음에 본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성이 뻘거 벗고 있는 거죠. 뻘거 벗고 있으니까 남성도 뻘거 벗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 남성은 성기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외설적인 거예요. 둘이 뻘거 벗고 이 여성이 다리 살짝 이렇게 벌리면서 뻘거 벗고 있는 거니까 뻘거 벗고 춤을 추고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너무 여성 외설적이다 해가지고 그 당시는 더 외설적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여성상의 옷을 입힌 겁니다. 그에다가 이렇게 옷을 입힌. 그래서 어쨌든 이게 까뮤의 대표작 중 하나가 됐고요. 좀 그럴만해요. 이런 표현 같은 거 보면 로댕하고 좀 다르면서도 그죠? 그런 그 힘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힘과 그 윤곽이. 근데 요게 이제 요것도 바로 그렇다는 거죠. 헤어진 직후에 바로 만든 거거든요. 1993년 그 로댕과 헤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로댕과 자신을 한때 휘감았던 어떤 광적인 열정의 끝. 어떤 그 광적인 왈츠라는 거예요. 둘이 그죠? 둘이 광적으로 어떤 왈츠. 그래서 잠깐 동안의 광적인 왈츠와 성애 이후 모든 것이 그냥 확 다 끝나버린, 그죠? 왈츠 출 때 이게 추고 나서 이제 끝나면, 그죠? 그 파티 끝나면은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그런 그 알레고리 아니냐, 의미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요거랑 또 연관해서 영화에선 또 이렇게 뭐 이게 드뷔시 어쩌고 하는데 어쨌든 요거 맞기는 맞아요. 이 작품이 이게 이 사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클로디 드뷔시를 줬어요. 드뷔시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음악가잖아요. 드뷔시, 그죠? 그 드뷔시한테 줘가지고 야 이게 클로데라고 드뷔시하고 어떤 무슨 관계 아니냐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근데 제목이 또 왈츠래서 음악 제목이라서 드뷔시를 많이 떠올리는데 어쨌든 드뷔시한테 하나를 줬다고 합니다. 하나를 줘가지고 드뷔시가 평생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드뷔시하고 얽혀있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까뮤 클로데의 작품. 그러니까 요런 거 보시면요 이게 조각이 이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구나. 그러니까 조각은 인물상 이외에는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회화는 풍경화, 정물화도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제목이 파도 아니야. 나름 파도를 묘사한 거잖아요. 근데 조각으로 표현하기 쉽지가 않죠. 파도라는 게, 그죠? 이게 지금 어떤 이런 인물, 셋, 청동으로 만든 여성 인물 셋이 어떤 뭐 파도가 덮쳐오는 거에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까미오는 자기가 이제 독립돼서 이제 꽤 독립된 작가로서 하기 위해서 근데 항상 이게 이따가 나오겠지만은요. 까미우 그 로댕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로댕의 뭐 연인 내지는 뭐 로댕의 뭐 아류 그죠? 그렇게 그 당시 인식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인식 자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로댕과 뭔가 다르게 해야 되겠다 차별성. 그래서 이렇게 시도한 겁니다. 재료를 새로운 재료로 아예 벽옥이라고 좀 들어보셨죠, 그죠? 이렇게 벽옥을 깎아가지고 요게 그죠? 이렇게 푸른색의 그 돌 그죠? 이런 옥인데 벽옥을 깎고 거기에 청동으로 조그만 인물상을 집어넣어서 파도가 덮치는 뭐 그런 그 새로운 재료를 시도하기도 한 겁니다. 이렇게 끌로데리요. 이것도 남아있는 끌로데리 유명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파도라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까미오 끌로데리 결국 홀로서기 하는 거죠. 조각가로서. 그죠? 근데 벌써 이것도 좀 나이가 좀 들은 게 드러나죠. 그죠? 얼굴이나 이렇게 살이 쪄서 그죠? 그래서 얼굴이 좀 붓고 1902년 38세니까 벌써 그죠? 요것도 까미오 끌로데리 마지막 대작이라고 보통 봅니다. 이거 정말 대작이죠. 크죠, 그죠? 그죠? 이거 큰 정말 커다란 거의 2m 넘는 원작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로댕의 화실에서 나온 까미유는 조각가로서 홀로서기를 하였지만 쉽지 않았다. 그죠? 여성이라는 것도 어려운데 무엇보다도 이 로댕의 그늘, 그죠? 쟤는 뭐 로댕의 연인, 뭐 해봤자 조수 아니면 아류, 그죠? 아류라는 그런 선입견 이게 더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살롱전에서는 이렇게 제 출품하면은 살롱전에서 받아주고 다 전시가 됐지만은 호평도 받았지만은 이게 문제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롱전 입선하면은 그 다음에 주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죠? 저 사람 살롱전 입선했다고 그러면 나 비슷한 작품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경제적 곤란은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 그녀의 입에서는 돈이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돈. 그죠? 독립하려면은 게다가 조각가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그죠? 조각은. 그래서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로댕은 다른 사람을 통해 비밀리에 까미유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려고 했으나 금방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까미유는 아무리 어려워도 로댕의 도움을 받는 것을 한사코 또 거부. 이게 또 이제 성깔이 또 장난이 아니에요. 성깔이. 그래서 자, 그래서요. 이게 이제 로댕이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도 로댕을 뭐 살롱전에서 만나고 부딪히곤 했는데 요 사건 이후로 이제 까뮤가 이제 거의 그 피해 망상증에 심해져서 로댕을 완전히 안 만나게 됩니다. 1999년 살롱전에 출품한 작품 중 하나가 사라져버린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누가 훔쳐가는지는 몰라요. 그다음 뭐 도둑도 많았지 옛날에 허술했잖아요, 그죠? 미술관이니 뭐니 그래서 누가 한번 훔쳐간 것 같은데 이거 조각이니까 근데 사라져버려서 까뮤는 이걸 로댕이 자신을 망치기 위해 저지른 일로 단정하고서 이후로는 로댕과 마주치는 것조차 거부한다. 그래서 이때부터 로댕에 대한 그 피해 망상증 모든 게 다 로댕 때문에 망해버렸다라는 이 피해 망상증이 극심해집니다. 물론 또 다른 견해도 있긴 해요. 요것은 그러니까 로댕은 처음에는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성수기 시대 아까 그죠? 그거에 분노해서 그 이후로는 까뮤가 주문 받는 거 뭐 공공 주문 뭐 받고 이런 거를 방해했다라는 이런 썰도 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리저리 맞춰보면 또 연도나 이런 게 안 맞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로댕이 까뮤를 도와줬냐 아니면 방해를 했느냐. 그래서 매장시키려고 했느냐 뭐 여러 썰이 있는데 뭐 매장까지는 아니었던 거고. 그냥 혼자 내버려둬도 혼자도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거죠 사실은 그죠 상황이. 그래서 여기 아까 그 앞에 있던 작품입니다. 요게 그죠 요거를 이렇게 대리석으로 만든 약간 축소해서 그래도 높이가 커요. 그래서 까미유 마지막에 최후의 그 대리석 대작이라고 이렇게 꼽히는 작품입니다. 상당히 큰 이게 메두사 아니에요. 메두사는 얼굴을 보면 사람이 돌처럼 굳어버린다는 그런 그죠 그래서. 직접 보지 않고 거울을 통해서 보면서 메두사 머리를 잘라서 이제 죽여버린 뭐 그런 그 페르세우스 상입니다. 상 밑에 여기 페가수스고요. 페가수스 타고 이렇게. 창피한 줄은 알았는데. 전시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죠. 전시하지 말라 그러고. 창피한 줄은 알았어. 자, 그래서 어쨌든 까뮤는 힘들었는데 그래도 1879년에 만난 메그레 백작 아까 나왔죠. 메그레 백작 부인은 독자적인 작품 활동을 그래도 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요긴한 후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백작 부인이 주문해서 그죠? 우리 집에 놓도록 하나 해라 해가지고 백작 부인이 주문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백작 부인하고 이제
헤어지게 저기 싸우고 헤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고립과 정신병원 수용. 그래서 그 몇몇 비평가나 화상이 공공 프로젝트나 정부 구입을 추천을 통해서 그녀를 돕고자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로댕 화실에서 있던 같이 일하던 조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이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게 결정적인 도움이 안 되죠. 안 되고 특히 백작부인의 후원이 끊긴 1905년부터 이제는 진짜 말 그대로 까미유는 심각한 불안, 강박, 편집증에 사로잡혀갖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작업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예술적 영감, 정열, 창작 열 자체가 이제 급속히 메말라 버리는 거죠.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작업은 전혀 하지 못하였고 그저 이전 조각공을 변형하거나 광택을 내놓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까미유는 자신이 실패한 모든 이제 결국 실패를 봐드린 거죠. 이제 나이가 이제 40살 됐으니까요. 40살 돼서 그죠? 모든 원인이 로댕에게 있다 확신하면서 로댕을 증오하고 저주하는 그 생각에만 갇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고 그녀 또한 아무도 찾지 않았다. 그래서 완전한 고립했던 삶에 대해서 바로 이 아파트에서 그죠? 나중에 정신병원 수용될 때까지 오래 살았던 까미유가 한 40대를 보냈던 부두봉 부두에 있는 집이에요. 부두가에 있는 집 1층 방 하나에서 이렇게 고립돼서 살았다는 겁니다. 고립돼서 특히 1905년부터는 뭐 거의 고립돼서 물론 그 뒤에도 화상들이나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이제 동생이 쓴 겁니다. 1909년에 와서 보고서 파리에서 까미유는 미쳐버렸다. 그래서 벽지는 길게 뜯겨나갔고 안락이 잔은 부서지고 찢어지며 끔찍한 더러움으로 가득하다. 그녀는 크고 더러운 얼굴에 단조로운 금속성 목소리를 계속 떠문다. 계속 이제 로댕 탓만 하는 거지. 다 모든 게 로댕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이제 동생입니다. 동생이 폴 클로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관이 됐어요. 외교관이 돼가지고 특히 중국 전문으로 중국에서 많이 근무했습니다. 중국에서 많이 근무했고 물론 다른 나라도 근무했지만은요. 다른 나라 영사, 대사 이런 걸 했습니다. 중국 영사도 가고 중국 대사도 하고 상하이나 이런 데서요. 상하이, 광저우 이런 데서 근무했는데 나중에 이제 죽은 다음에 다 동생도 죽고 폴 클로델이 나이 늙은 때 이제 처음으로 열린 1951년에 까미유의 작품 전시회에서 폴 클로델이 참여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환자용 침대에 베개에 놓인 것은 볼품없는 모자를 쓴 두개골 뿐이었다. 내 눈에 당당한 골격을 보여주던 두상은 성스러움을 잃어버린 건물과도 같았다. 마침내 엄숙하게 불행과 노쇠에 그대로 시켰다. 이거 마치 그죠? 자기 누나가 죽을 때 가본 것처럼 썼잖아. 그죠? 그죠? 누나가 죽었다. 죽은 그죠? 딱 가서 환자용 침대에 누워서 이제 죽었거나 죽기 직전에 그런 모습처럼 썼는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자꾸 이 눈도 거짓말하는 게 이렇게 다 이게 이 사람들의 도덕성이 그렇게 이게 외교관도 지내고 뭐 시집도 내고 어쩌고 했는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는 까미유가 죽었을 때 가보지도 않았어요. 또한 까미유가 정신병원에 있을 때에는 그런 누이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숨긴 거예요. 우리 창피하다고 그죠? 자기도 번지다 외교관이니까 자기 집안에 정신병자가 있다 이거 모르게 그죠? 그리고 자기도 누나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한 거죠. 그죠? 그죠? 그 정도로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마치 이때는 몰랐어요. 잘 몰랐죠. 이때 1951년도에는. 근데 이제 오늘날에 다 고증을 통해서 나름 밝혀졌죠. 그죠? 왜냐면 정신병원은 기록이 있으니까요. 다. 간 적도 없는데 마치 죽었을 때 그때쯤에 간 것처럼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마치. 어쨌든 그래서 폴 클로델은 이 까미유 클로델 자기 누나, 자기 4살 위 누나인데 나는 그녀를 떠올린다. 미모와 재능이 뛰어났던 여성 그리고 내 어린 시절 때로 가혹하게 그러니까 이 누나가 이 동생을 또 엄청 가혹하게 다뤘다고 그거는 분명히 다 나와요. 아까 성깔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장난 아니니까 자기 동생. 그러니까 얘도 그렇게 좋아했던 게 아닌 것 같아. 자, 그래서 어쨌든 동생 그래도 그나마 이 폴 클로델은 이 동생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죠. 집안에서 외교관을 했으니까 이것도 프랑스에 그죠? 중국 영사, 중국 대사 뭐 다른데 대사도 했으니까 그래서 나름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 동생이 이렇게 회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녀는 뭐 파리에서 뭐 꼴라로시 작업실에서 강의를 듣고 있었고 그녀는 정말 뭐 이마는 수려했고 눈은 뭐 짙푸르고 머리는 풍성하고 밤색이고 뭐 허리까지 흘러내리고 아주 뭐 그런 식으로 정말 젊을 때는 용기, 솔직함, 자신감을 쾌활했다.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이게 7월도 아니고 3월인데 얘 또 헛소리 하는 거야 사실. 이제 어쨌든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3월에 벌어진 일인데 얘가 또 이제 잘못 쓴 게 벌써 몇 년 지났다고 또 이거죠. 1913년이니까 한 30, 40년 지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요때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온 거죠. 민원이 이 낡은 건물에 아까 그죠? 그 건물에 사는 낡은 건물에 사는 이 이웃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불평은 늘어났다. 1층 아파트는 언제나 문이 닫혀 있는데 무슨 일인가? 아침에 보잘것없는 식료품을 살 때나 나올 뿐인 그 여인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어느 날 병원 직원들이 집 뒤쪽으로 들어가 두려움에 떠는 거울자를 붙들었다. 그녀는 메마른 석고상과 점토상에 둘러싸여 오랫동안 그들을 기다려왔다. 난잡하고 불결하기가 말로 따를 수 없었다. 이제 고립된, 그죠? 진짜 완전히 고립된 진짜 4, 5년의 삶을 사는 겁니다. 혼자 이 까미유 클로델이. 벽에는 성로 14처 예술이 순환을 담은 성어가 있었고 신문에서 밖에는 구급차를 데리고 있었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정신병원으로 들어가서 40년 딱 40년 동안 30년인가? 13년부터 43년이니까 13년, 그래서 23, 30년, 40년, 30년이 딱 30년. 그래서 요게 이제 그 1913년 3월 2일 아버지가 죽자 동생이 외교관이었다가 중국에서 귀국해서 근데 그래도 부친이 그 까미의 유일한 지지자였기 때문에 그죠? 조금이라도 돈을 보내준 거예요. 물론 부친은 돈이 없었지만 연금 받고 또 자기 동생이 그래도 꽤 잘 나가니까 거기서 부친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걔한테 돈을 계속 보내줘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그나마 그 빈약한 그 식료품으로 먹고 살았는데 그죠?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얘가 그죠? 얘를 누나를 고립된 누나를 그래서 이제 이걸 처리하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부친의 장례를 치르고 모친의 입원 요청서, 그죠? 모친이 자발적 입원 요청서를 받아가지고 보호자니까요. 그래서 까미유를 정신병원에 보내버리자. 가지고. 그래서 이게 프랑스가 이런 게 많이 있었나 봐요. 그죠? 프랑스의 그 미셸 푸코의 그죠? 광기의 역사도 보면 다 결국 그 얘기잖아요. 그죠? 좀 애 이상하면 다 정신병원 집어넣잖아요. 정신병원에. 그죠? 뭐 사회 불황아, 뭐 부적응자, 그죠? 이러면은 막 건달들 막 정신병원에 잡아다 집어넣고 우리 옛날에 그 삼천교육대 이런 거 하던 식으로 그죠? 그 프랑스에 그 정신병원들이 꽤 많았고 그거를 가지고 그 미셸 푸코가 광기의 역사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 빈센트 반 고흐도 그죠? 그런 식으로 그 정신병원에 수용됐다 그 경계를 와락가락 한 거죠. 그 경계선을 그렇게 참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게 한마디로 이제 악용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 집안에 이상한 애 있으면 그냥 다 집어넣어놓고 그죠? 이렇게 가족들이 해버리고 그냥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가족들 보호자들의 요청을 받아서 정신병원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병원의 의사는 편집성 정신병 그래서 주로 해석과 날조에 기반한 체계적인 피해 망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모든 걸 로댕 탓하는 그죠? 로댕 때문에 내가 다 망했고 뭐든 다 그런 식으로 날조하고 피해 망상증에 걸린 원인은 뭐 여러 가지인데요. 그 알코올도 뭐 싸구려 포도주도 계속 먹었다 그래요. 그 까미유가. 자, 그래서 결국 까미유는 48세인 1913년에 그 빌 에브라르 정신병원에 수용되었고 그 다음에 또 진짜 기가 막힌 게 가족들은 얘는 이상한 애니까 누구 찾아오는 것도 막은 거야. 그녀에 대한 방문과 서신 교환도 제한해야 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아주 엄마가 아주 뭐 얘를 거의 버린 거죠. 완전히 그런 식으로 가족들이 아무나 방문하지 못하게 하고 그죠? 서신도 1년에 몇 통으로 제한하고 그죠? 다 제한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아예 연락을 끊도록. 근데 이제 몇 달 지나고 나서 이를 알게 된 몇몇 비평가면 예술가들이 그래도 이 까미유의 가족이 그녀를 재거래 한다고 비난하면서 정신병자 감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까지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신문에도 기사 한 편이 났어요. 해가지고 났는데 또 이제 로댕도 그 나중에 들었죠. 당황한 만년의 로댕도 그래도 쟤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은 별다른 성과는 없었죠. 그죠? 왜냐면 프랑스 그 보호자가 서명해서 들어가고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보호자가 하기 전에 풀려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까미유 클로델은 처음에는 아까 여기 빌 에브라르 정신병원이라는 처음에는 파리 북쪽에 있는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는데 여기 1차 세계대전이 곧 나거든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나니까 그 정신병원이 그 군대 병원으로 바뀌어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정신병자들은 이제 더 남쪽으로 다 이제 보내버리는 거죠. 정신병자들 빼고 군대용으로 쓰는 겁니다. 군병원으로.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1915년 남쪽 아비뇽, 저 맨 남쪽이죠. 프랑스 남쪽. 아비뇽으로 이송되어서 남은 삶을 보내다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죽게 됩니다. 2차 대전이 끝나는 걸 보지 못하고요. 1차 대전 중에
다 정신병원에 있었다. 예, 예. 와 진짜 기네. 그렇게 보니까 너무 길게 느껴져요. 그렇죠. 긴 거죠, 엄청.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그 마지막 사진이에요. 까뮤 크로델의 이거랑 그죠? 이 사진, 독사진 찍어준 거. 이게 아까 나온 그 영국 친구 립스콤, 그죠? 65세 때, 그죠? 제시 립스콤이 이 까뮤가 정신병원에 있는 걸 듣고 영국에서 건너와가지고, 그죠? 제시 립스콤이 이제 자기 남편이 찍어준 거예요. 남편이 사진기 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방문했을 때 65세의 까뮤 크로델. 이때는 좀 그래도 좀 말짱하죠, 곱죠, 그죠? 아까 오히려 그 중년 때가 오히려 더 얼굴이 붓고 더 힘들어 보였고, 이때는 오히려 더 아주 곱게 65세 때 확실히 그 젊을 때 그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립스콤은 두 번 방문했습니다. 그 24년도에 한 번 오고 또 5년 뒤에 한 번 와서 이게 마지막 사진인데 이렇게 같이 둘이 찍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까뮤 크로델 독사진도 하나 딱 찍어준 거예요. 이게 딱 남은 게 마지막 사진이에요. 까뮤 크로델 독사진 이렇게 정신병원에서 찍어둔 사진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래서 어쨌든 이후 그래도 그 까뮤는 가족에게 몇 번이고 편지를 보내 자신을 꺼내달라고 가족한테 했는데 그때마다 의사들도 이슬은 괜찮은데요 했지만은 뭐 모친은 얘 나와서 뭐 할 거냐 해서 모친이 반대해서 결국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까뮤가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30년 동안 남동생 폴 클로델만이 12번 찾아왔고 자기 친구가 2번 찾아왔고 모친과 여동생은 전혀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까뮤는 1943년 2차 대전 중에 근데 2차 대전 중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아시다시피 2차 대전 중에 당연히 정신병원에는 그 음식이나 이런 게 공급이 안 되겠죠. 게다가 프랑스가 졌잖아요, 이거는. 그죠?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뭐 거의 이 정신병원에 수용된 사람의 3분의 1 이상이 다 죽었다 그래요, 다 그냥. 그러니까 쇠약하니까, 그죠? 최소한의 먹을 건 주겠지만 그걸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까뮤 크로델은 나름 건강했던 거예요. 그 78세까지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나중에 그 증언이 나와서 복귀가 됐는데 정신병원에서 뭐 했냐? 다 이제 최근에 복귀된 얘기죠. 의외로 까뮤 크로델이 정신병원 들어갔을 때 이제 의사들이 그래도 치료니까 처음에 뭐 점토도 갖다 주고 당신 좀 했대요. 근데 간호사들이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예 그 안에서 작품 활동 자체를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아예 전혀 안 하고 전혀 뭐 만들지도 않고 뭐 아예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래요. 아무것도. 그리고 오로지 혼자서 그렇게 걸었대요. 근데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은 보면은 자기 방 안에서 계속 미리 계속 걷기. 근데 그게 또 이제 그 장수의 비결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걷고 낮에도 걷고 이렇게 나가서 계속 걷기, 오로지 걷기만 했다. 오로지 걷기만 했다라고 합니다. 까뮤 크로델이. 그러니까 이제 좀 뿌듯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고 유해도 찾아가지 않아서 결국 정신질환자 구역에 붙여서 납골당에 이렇게 해서 지금 몽팝의 그 정신병원 묘지에는 이렇게 기념비 하나 썰렁하게 딱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죽었죠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시간 다 됐죠. 지났어 벌써. 많이 졌네. 아이고 늦기 시작이네.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그래서 까뮤가 남긴 작품. 그래서 작품은 그 조각 작품으로는 한 110개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1900년 이후로는 많은 작품 만들지 못했고 그래서 이게 작품이 왜 없느냐면은요 지금 말한 것처럼 혼자서 작업할 뭐 여력도 없고 후원도 없으니까 그죠? 돈이 없으니까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 나중에는 그죠? 그리고 1912년에 한 번 그녀 스스로 자신의 작품을 파괴한 적이 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녀는 적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적금형을 모두 부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웠다. 이게 이제 그 창난적인 정의, 그죠? 로댕 탓하면서 이거 적이라는 게 로댕과 그 패거리들한테 혼내주기 위해서 내가 이걸 다 부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있어요. 또 하나 요게 그 전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집이 그 이 방파장에 이 집이 침수된 적이 있어요. 그 물이 들어와서 이게 부둣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집이 부두 그래서 1910년 홍수로 집이 완전 침수된 거 1층이니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침수돼가지고 또 이때 또 많이 작품들이 상해버리고 왜냐면 석고니까요, 그죠? 석고 같은 거, 점토 같은 거 그래서 많이 상해버리고 그래서 애당초 작품도 많이 만들진 않았지만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그죠? 많이 만들지도 못했고 한번 침수 피해를 입었고 또 스스로 작품을 파괴했고 결정적으로는 정신병원 보내버린 다음에 남아있는 거 다 가족이 다 버려버렸죠, 가족들이. 그죠? 남아있던 작품들은 가족이 다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이 그죠? 살아생전 이렇게 팔린 작품 정도 돌아다니는 것만 해서 한 110개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남아있고요.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미술관이 이제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장 슈르센에서 알프레드 프레셀을 처음 만난 곳에 까뮤 클로델 미술관, 이게 2017년 얼마 안 됐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작품이 많지는 않죠. 여기 한 40점 정도 들어가 있어요. 40점 정도. 그래서 한 40점 정도 여기 그 까뮤 클로델 미술관이 있고요. 프랑스 북부 쪽에, 파리 북부 쪽에. 그 다음에 로댕이 죽기 전에 모든 작품을 국가에 기증하면서 자신의 미술관에 까뮤를 위한 공간을 하나 따로 만들어라 해가지고 클로델 룸이라고 따로 로댕 미술관에 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작품 한 17개 정도 이렇게 또 좀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뮤의 그 작품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몇 개 없으니까 이제 가격이 막 오르는 거죠. 몇 개 없으니까 희소 가치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까뮤의 생애를 이 정도. 그래서 오늘 까뮤 얘기는 끝났네요. 마무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자 인생이 기구하죠. 불쌍하고 기구한데, 근데 아까 그 작은 애기들이 더 기구해. 젊은 애기 떨어져 죽은 애기들이 자살하네. 아유, 어쨌든. 원한다고 그랬어. 걱정돼.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